지난해 8월부터 야권 대통합운동 국민의 명령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거리 홍보 활동을 하고 4.3 평화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무태 끌려가서 처형당한 분들 묘소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유가족들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4.3 특별법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중단됐고 4.3 위령제 이명박 대통령은 도무지 얼굴을 비치지 않습니다. 유족분들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깊은 분노로 시작한 일입니다. 2009년 문익환 목사 방북 20주년을 맞아서 김대중 대통령 추모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동교동을 찾아뵀습니다. 마치 촛불이 꺼져가듯 휠체어에 간신히 의지한 채 나타난 김대중 선생님은 그 없는 힘에 겨우 쥐어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서민 경제 위기, 남북 관계 위기, 이제 내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 젊은 네가 나서서 싸워라. 예니 공명이 같이 찾아갔는데 오로지 저의 눈만 뚫어지게 보면서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귀를 맴도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덜컥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참담하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민주정부 10년은 무엇을 하려고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왜 성공과 좌절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시간이 가면서 그 슬픔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노냥 마냥 분노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뭐 할 거냐?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게 옳습니다. 민주정부 10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지금 이 나라 이 꼬라지가 된 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반성 끝에 2013년 이후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제시할 주체가 없습니다. 한나라당하고 경쟁해야 될 야당이 무려 5개로 분열되어 있는데 어느 국민이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겠습니까? 통합해야 된다. 2012년 승부는 4월 총선에서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총선에 승리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째는 지역구도를 조금 더 극복해야 된다. 20, 30대 젊은 층을 확실히 우리 편으로 붙잡아내야 한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까지 같이 했던, 그러나 그 이후에 분립된 민주진보 진영이 다시 힘을 합쳐야 된다. 이 3가지가 가능한 정당을 설계해서 지난해 8월 국민의 명령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드디어 민주통합당이 건설됐습니다.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결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통합을 이루어낸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로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통합된 정당의 지도부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강령을 지키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굴욕적인 한미 FTA 폐기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안 자체를 폐기시키고 부지 선정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중동 종편 원점 재검토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나가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통합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선생은 저를 아들로 봐주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저를 동생으로 봐주셨습니다. 민주정부 10년 저는 입각한 적도 없고 출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파적 입장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나서서 이 모든 세력을 통합하는데 접착제가 되겠다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면 한 단계 더 가서 우리 모두가 통합해내는 거대한 통합의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당과 시민이 통합하는 그런 정당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탑재해서 우리 정당을 젊은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4명을 국회에 보내는 것, 이런 온과 오프를 결합한 정당 구조나 젊은 층을 비례로 공천해야 된다는 제안 자체를, 이 고안 자체를 제거했고 제안 자체를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 정당 안에서 이 제도를 완벽하게 안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을 통합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은 지역 대결 구도의 최대 피해자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구도를 극복하고자 몸을 던진 분입니다. 그 두 분의 죽음으로 이 지역 구도가 조금 완화되기 시작한 지금,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이를 좀 더 극복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내년 4월 총선에 부산에 북방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끝까지 도전해서 이 지역 구도를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저는 남북을 통합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셨고 정상회담을 했던 두 대통령도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내년 4월 총선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는 순간 민주통합당 대표단을 구성해서 평양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절단낸 남북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다음 민주정부 임기 5년 동안에 남북 국가연합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갑시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된 다음 6월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국정조사권과 특검을 도입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온갖 작패를 완벽하게 뒤집어 엎는 겁니다. BBK의 4대강에 도곡동 땅에, 그리고 최근에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계된 것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임기 내에 탄핵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네, 이번 1월 15일 지도부 경선은 바로 그렇게 가는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향해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국민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권유운동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깁니다.